네, 안녕하세요. 지평선 이세원입니다. 이번 문제는 21대 총선 패배 후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된 미래통합당 심재철 의 사주죠. 임시로 권한대행을 맡게 된 거죠. 임시로. 그러니까 누구야? 대표가 누구였죠? 이름이 잘 생각나던 사람도 지금 생각이 잘 안 나. 늙어서 그런지. 황교안 대표가 이제 그만두니까 이제 부대표인가 원내대표인가가 이제 대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게 이제 심재철이라고 하죠. 그래서 심재철이 비록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떨어졌지만 지금 임시로 대표를 맡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주를 제가 옛날에 이제 그게 이제 50 청문회였던 것 같아요. 네, 이제 심재철에 대한 나무위키를 내가 지금 한번 보고 있는데 전에 안 봤는데 예전에 이제 TV에서 청문회 한참 할 때 이제 이 얼굴이 맞아요. MBC 스포츠 기자였었죠. 그래가지고 청문회 나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확실히 그 당시에는 운동권이었고 좌파고 잘생겼다. 목소리가 그렇게 뭐 아주 좋은 건 아닌데 약간 코맹맹이 소리라고 할까? 근데 이제 인물도 훤하고 참 괜찮아 보였어요. 상당히 이제 잘생기고 내가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 얼굴 보고 깜짝 놀란 게 저기 있는데 뭐냐면 내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이제 자유센터를 갔어요. 내가 있던 학교에서 남산에 그 자유센터가 있는데 그 옆에 국악예고가 있던가 하여튼 지금은 이제 이름도 바뀌었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자유센터라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방공 교육을 시키던 그런 곳이었는데 이제 고등학교들 이제 전국의 고등학교인지 서울의 고등학교인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일주일에 한 번씩 이제 돌아가면서 이제 한 반이 가서 이제 하루 동안 이제 방공 교육을 받고 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고등학교가 이제 당시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이제 제일 잘 나갔어요. 그래서 우리 반이 당첨이 된 건지 하여튼 그래가지고 한번 이제 자유센터 가가지고 보고 그때 한번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진짜로 깜짝 놀란 적. 그게 뭐냐면 김일성 얼굴 내가 그때 처음 봤어요. 김일성 얼굴. 그러니까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 김일성 얼굴을 본 역사가 없어요. 왜냐하면 TV에도 안 나와, 신문에도 안 나와. 그러니까 김일성 얼굴이 비공개였던 거죠. 비공개. 지금은 이제 김일성 얼굴이 이제 신문에도 나오고 인터넷도 나오고 하지만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뭐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김일성 얼굴이 공개된 적이 없어요. 방송이나 뉴스나 어디. 그러니까 말로만 이제 북한의 이제 지도자고 수령이고 뭐 그래 놓고는 막상 김일성 얼굴은 모르는 거예요. 남한 사람들이. 내가 왜 깜짝 놀랐냐면
너무나 잘생겨서. 그럼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저렇게 잘생긴 놈이 민족의 반역자가 맞나? 이런 회의를 갖게 돼요. 너무나 잘생기니까. 등치도 키도 크고 체격도 좋고. 그러니까 김일성이라고 하면 이제 민족의 반역자이자 원수이자 뭐 이렇게 가리켰는데, 그냥 너무 잘생기니까 사람들이 딱 보면 그거에 대해 회의를 느끼는 거예요. 저렇게 잘생긴 놈이 민족의 반역자고 배신자일 수 있나? 의심을 갖게 되니까 얼굴을 보여주지 않은 거죠. 박정희가. 근데 그 당시에 그 6.25 해방되고 나서의 그 기록 필름들, 김일성이가 북한에서 연설하고 뭐 이렇게 뭐 뉴스 보도되고 하는 그 이제 기록 필름들이 흑백이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시청각 교육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봤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 잘생겨서 딱 보자마자 저게 영웅이구나. 그러니까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딱 보면 딱 영웅으로 보이니까 모든 사람들이 복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항우가 역발산 기계세라고 하잖아요. 역발산 기계세 그게 영웅의 모습인데, 그 정도의 모습이면 그냥 고개가 숙여지는 거예요. 그냥 김일성이가 그런 급이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제 그때 김일성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죠. 이야, 저게 바로 영웅이라는 건데, 한번에 깜짝 놀랐죠, 그 당시에. 그래서 정치인들도 얼굴이 굉장히 잘생기면 상당히 플러스적인 효과가 있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게. 그런데 이제 심재철이가 이제 청문회 당시에 이제 이런 모습으로 나와가지고, 이야, 잘생겼고, 목소리는 뭐 그렇게 썩 좋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약간 코맹맹이 소리고. 그런데 이제, 운동권이고, 그리고 기자 출신 기자였고, 야, 인물이다. 당시에 나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랬는데, 그러고 나서 뭐 한동안 안 보이더라고. 한동안. 그래서, 한동안 뭐, 십몇 년이 지나고 이렇게 안 보이더니, 그래서 저놈이 뭐 하고 있나. 참, 그 당시 이제 운동권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다 정계 대비하고, 뭐,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놈은 뭐 하고 있나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나라당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또 한 번 조금 약간의 충격이었죠. 제가 왜 저기서 나와? 요즘 유행하는 말처럼. 그래서, 운동권에서는 이제, 유명한 배신자이죠, 배신자. 그렇게 낙인이 찍혔죠. 근데 아무튼, 그리고 그렇게 한나라당 국회의원으로 4선까지 했는데, 그 다음 뭐, 이렇게 뭐, 언론에 나오지는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인지도에 비해서는 막상 한나라당에서는 두각을 드러내지를 못했죠. 거의 그냥 숨어 지내는 국회의원 정도? 뭐 거의 텔레비에 나온 적도 없고. 그러다가 이제 근래 들어서 한 3, 4년 요 근래에 들어서 이제 TV에 좀 나오는 거예요. 모습에, 언론에. 그동안은 국회의원을 하니까 한 3선까지는 숨어서 한 것 같아요. 난 보통 뭐 이렇게 텔레비에도 잘 안 나오고. 근데 막상 사주를 보니까 이 일간이 뿌리도 없네요. 굉장히 약한 일간이죠. 이래가지고는
그래서 이제 세력이 없는 거죠. 세력. 그러니까 이제 비겁이 이제 정치적인 세력인데 비겁이 약하니까 세력이 없는 거예요. 세력이. 그래서 이제 한나라당에 뭐 이명박, 박근혜, 뭐 홍준표, 뭐 유승민이나 뭐 여러 가지 여러 명의 그 세력가들이 있잖아요. 과거 전력으로 치면은 심재철이가 훨씬 대단할 건데 막상 세력이 하나도 없이 그냥 숨어 지내다가 근래 이제 나오는 거더라라는 거죠. 그리고 여전히 세력이 없죠. 지금 뭐 당대표 권한대행이라고 하지만 사주가 저래서야 따르는 자가 없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대변인처럼 마이크만 붙잡고 있는 거죠. 마이크만. 그리고 이 사람이 뭐 그래서 뭐 보수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 사람이 다시 보수를 재건하겠다,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아, 뭐가 보수야? 보수가 뭐예요 도대체? 요즘 들어서 더더욱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아, 과연 진보하고 보수하고 이렇게 명확하게 차이가 나나? 요즘 들어서 딱히 보수하고 진보하고 이렇게 뭐 차이가 있는지를 모르겠어요. 원래 이제 보수하고 진보는 예를 들어서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진보를 이제 유럽에서는 이제 사회주의라고 얘기하기도 하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회 기반 사업들 있잖아요. 큰 사업들, 철도나 전기 뭐 이런 거, 이런 거를 국유화시키겠다. 이게 이제 진보들, 또 사회주의자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하고, 반대로 이제 보수 쪽에서는 반대로 이제 국유기업을 민영화하겠다. 뭐 이런 정책들을 가지고 많이 이제 구별을 했어요. 구분을. 근데 지금들은 딱히 그런 이슈도 없고, 왜 그러냐면 그러다 실패를 워낙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민간 기업을 국유화 해가지고 결과가 나쁜 경우가 태반이고, 반대로 국영 기업들을 민간 기업으로 만들었더니 전부 그냥 부도나고 엉망이 되고 한 경우들도 너무 많고, 그래가지고 딱히 뭐가 좋다, 이게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거예요. 일률적으로 뭐가 좋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수와 진보가 이렇게 구별될 만한 그렇게 뚜렷한 이슈나 그런 차이가 있느냐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어떤 정책에 있어서 이게 진보 정책이냐 아니면 보수 정책이냐, 이게 좀 희미해졌어요. 이런 거를 가려내는 게. 근데 최근에는 이제 이런 게 있죠. 그 재난지원금을 모든 사람에게 다 주는 거, 이걸 이제 뭐 미국에서는 헬리콥터 머니라고 하죠. 이거를 이렇게 모든 국민에게 뿌리는 거는 진보 쪽 정책이고, 그리고 반대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선별적으로 돈을 나눠주는 거는 이제 보수 쪽 정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근데 유럽이나 미국은 그냥 지금 다 헬리콥터 머니잖아요. 유럽이나 미국을 가지고 뭐 진보니 보수니, 미국은
보수일 거고, 유럽은 또 애매해. 사회주의라는 말이 나와가지고 또 애매하기도 한데, 한 가지만 얘기할게요. 뭐가 옳으냐? 전 국민한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으냐? 그 다음에 기재부가 한 것처럼 70%에게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게 옳으냐? 에서 정답이 있어요. 누가 옳은지 정답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 그런 것 굉장히 알기 어려운 거예요. 정답을 얘기해 줄게요. 미국은 트럼프가 이제 헬리콥터 머니를 내리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전 국민에게 돈을 주는 거예요. 그게 $1,000인가? 1인당? 그 정도 이제 모든 국민에게 주겠다고 했죠. 그게 모든 국민한테 주는 거는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국가에서 올스톱 시켰잖아요. 모든 공장을 중단시키고 일하지 말고 집에서 대피해라. 올스톱 시켰잖아요. 올스톱 시켰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국민들 먹고 살게. 그러니까 돈을 줘야 되는 거죠. 쌀 사라, 식량 사라. 근데 우리는 올스톱 안 시켰잖아요. 그러면 책임이 없어요. 국가가 국민들한테.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은 올스톱을 시켰기 때문에 국가가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위해서 헬리콥터 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국가가 올스톱을 안 시켰기 때문에 헬리콥터 머니 주면 안 되는 거예요. 책임이 없어요. 그래서 선별적으로 주는 게 사실은 맞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그런데 이제 미국이나 유럽이 그냥 헬리콥터 머니를 뿌리니까 그럼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게 이제 생각이 좀 부족한 사람들, 논리적이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사실은 정확하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는 헬리콥터 머니를 뿌릴 국가의 책임이 없어요. 그런데 정치적으로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그냥 헬리콥터, 우리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헬리콥터 머니 그냥 뿌리지. 그래도 돼요. 내기는 큰 금액은 아니니까. 아무튼 정답은 그거예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제 이 사람이 말하는 이제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에 관한 얘기를 다시 해보면, 그 뭐가 보수냐? 지금에 와서 우리나라 현재에 와서 뭐를 이제 어떤 정책이든 뭐를 보수라고 할 만한 게 있겠느냐? 아니 진보가 지금 문재인이 경제를 말아먹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민간 기업을 국유화시키는 이런 것도 아니고, 딱히 진보의 특성이 드러나는 정책을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하고 해보자고 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하고도 모든 교류 안 하고 있잖아요. 물론 이제 미국의 압력 때문에 안 하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지금 뭐가 보수인지 뭐가 진보인지 지금 상당히 지금 애매한 상황이죠. 지금 구별이 안 가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지금 상황이. 그런데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하면 이거 공허한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심재철을 불러다가 야 뭐가 보수냐, 도대체 어떤 정책이 보수냐 하면 얘가 할 말이 없어요. 남북한 반공이 보수다. 그래 반공하고 있잖아 지금 문재인이가. 문재인이가 무슨 진보를 하고 있어 하면 심재철이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게 안 맞아요. 지금 뭐가 보수인지, 네가 말하는 보수가 뭐야, 뭐 어떤 정책을 해야 보수야 아마 할 말이 없을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게 상당히 지금 이제 우리나라의 좀 문제라고 그러면 문제? 그러니까 이제 보수가 지금 지리멸렬하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선명성이 없으니까 지리멸렬이 돼버린 거예요. 북한하고 어떤 이슈가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붙잡고 늘어져 가지고 뭐 하겠는데, 물론 이제 김정은이가 지금 큰일이 난 것 같아요. 김정은이 지금 의식불명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여정이가 수렴 청정을 하겠죠. 김여정이가 얼마나 똑똑한가가 굉장히 중요한데, 김여정이는 굉장히 똑똑해요 보기보다. 그리고 역사 교육도 제대로 받았고, 민족적인 이제 민족주의적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김정은이나 김여정이나. 그러니까 집안 교육을, 자식 교육을 잘 시킨 것 같아요 김정은이가. 그래서 김여정이가 똑똑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밑에 부하들도 다 충신인 것 같고, 그래서 수렴 청정을 할 거로 보이고, 그래서 당장 큰 문제는 일어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잠깐 좀 약간 이상한 얘기를 했는데, 아무튼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이제 허울 좋은 얘기고, 뭐가 보수인지도 정의도 이제는 불분명해진 보수를 다시 일으키는 사람, 이건 이제 사람 꼬시는 말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냥 솔직히 그러니까 이제 이게 정치적인 발언인 거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죠. 쓸데없는 소리. 뭐가 보수인지 얘기해봐 그러면 얘기도 못하는 주제에 다시 보수를 일으키겠다. 이게 정치인이에요.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이렇게 이런 얘기하고. 그래서 이 심재철이는 세력도 없고, 그러면 이제 대운을 보면 대운이 올해가 63세죠. 63세인데 이 식상 대운이 이제 54세부터 와요. 그러면 이 식상 대운이 투쟁의 운이냐, 보통은 이제 칼을 들고 싸우는 그런 운인데, 이게 화운이거든요. 식상이,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사람의 상황으로 봐서 이게 투쟁을, 사회적인 투쟁 또는 정치적인 투쟁을 하는 시기로 보느냐라고 하면 그렇게 보기는 어렵죠. 그러면 무슨 뜻이겠냐? 그럼 이거는 아픈 거로 오는 거예요. 화운에서 많이 아파요. 몸이 아프죠. 병이 많이 와요. 그래서 이 심재철이가 풍도 왔었다고 그렇게 전에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많이 아플 것 같아요. 앞으로 남은 기간 이 화운이 몸이 아픈 거로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본인의 정치적인 투쟁이나 이런 거로 나타나기보다는 이제 아플 거로 보여요. 그리고 이제 할 만큼 했으니까 이제 은퇴를 해야 되겠죠. 네, 여기까지 할게요.